수업은 훈민정음의 꽃이라고 하는 바로 세종의 어지죠. 임금어자의 뜻이자 바로 임금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죠. 자, 일단 우리는 이 세종의 어지 전문을 한번 쭉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 말씀이 둥기에 따라 문자와 서로 사막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 저를 빼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해도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이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사람마다 헤어수빈 이겨 날로 숨에 뼈남게 하고자 했다는니다. 자, 이 세종의 어제는 총 4가지 정신이 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보다 자주정신이죠. 두 번째, 애민정신이에요. 세 번째, 바로 창조정신이죠. 네 번째, 실용정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을 각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자주정신이죠. 자, 이 훈민정음은 가르칠 훈 백성민 발을점 소리음에서 바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얘가 훈민정음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법에서 보면 예와 예는 소리값이 없는 뭐다? 바로 무음가 종성이요.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형식적 자음이다 이렇게 얘기죠. 선생님, 이 글이 훈민정음이 세종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결정적 증거가 세종이라는 거죠. 왜요? 임금님은 살아계실 때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를 표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죽고 난 뒤에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시호를 나중에 내리죠. 이 세종이라는 것은 시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조 5년 1459년 간행된 월인석보에 들어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나란 말씀이 둥극에다가 우리는 중세국어의 가장 완벽한 특징을 뭐라고 했냐? 중세국어의 절대 불문율은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세기 2대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중세국어에서 절대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가 뭐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끼리끼리 법칙인 모음조와 철자죠. 두 번째는 앞 단어의 받침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는 뭐한다? 넘겨 써준다. 그걸 갖다 우리 뭐다? 이어쓰기. 그래서 이을 연자, 쓸 철자에서 연철표기다 이렇게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나란말싸미에 보면 바로 아래야 이렇게 전부 다 뭐다?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모음조화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말쌈이란 단어에 이라는 주격조사가 만들어졌죠. 자,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만든 주격조사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가가, 그 다음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바로 뭐가? 에서, 깨서, 깨업서가 만들어졌다가 1988년에 깨업서가 사라져서 현대 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이, 가, 에서, 깨서만 남은 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세국어에서부터 주격조사는 뭐밖에 없었다? 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말싸미가 이 받침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 오니까 뒤로 넘어가서 말싸미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연철표기, 이어쓰기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원래 이 단어는 나라는 단어와 말쌈이란 단어가 합쳐진 거죠. 거기에 주격조사 이가 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 시옷은 뭐라고 해요? 얘를 우리는 사이소리다 이렇게 얘기죠. 되시겠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사이예요. 사이시 아니라 사이소리다 이렇게 얘기해. 사이소리. 됐죠? 자, 나란말싸미 중국의 나라. 자, 중국. 자, 이 중국은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국외음화가 돼서 이것이 단모화돼서 오늘날의 중국 이렇게 됐죠. 1592년 선조 25년 임난 전까지는 국외음화, 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 두음법칙 이러한 모든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이러한 것이 단모음화 이런 것도 전부 다 임진왜란 이후에 글의 편리함, 형식적인 걸 중요했던 중세 전기국어에서는 형식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할 때 이 중국이 중국을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의 국외음화, 단모음화가 된 거죠. 또 하나, 이것이 이렇게 넘어온 것이 국외음화라고 하면, 이렇게 넘어온 것이 단모음화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바로 왜 쟤를 띵빅 이렇게 했냐?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중국의 한자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의 한자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뭐다? 동국정운식 한자입니다. 그랬죠. 왜? 중국에나 띵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람이 발음하는 한자와 최대한 가깝게 발음한 거죠. 이 동국정운식 한자이란 뭐냐? 이게 원래 어디서 왔냐? 중국에는 홍무정운이라고 하는 옥편책이 있죠. 이 홍무는 중국의 별칭입니다. 우리가 동국 이상국집 하는 이 동국은 우리말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말의 별칭입니다.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정운이라는 건 한자 옥편, 한자어 사전을 정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홍무정운은 중국 한자 사전이면 동국정은 우리 한자어 사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걸 갖다 어떻게 한다? 띵귀 이렇게 한 거죠. 자, 여기에 애가 나옵니다. 애. 이 애는 우리가 보통 원래의 원명칭은 비교부사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에서 길 가다가 모르면 누가 물어보면 부사 그러면 국어에서는 약 70에서 80%는 전부 다 부사입니다. 그 때문에 모르면 무조건 부사 하면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 원래의 명칭은 비교부사격이라고 해야 맞지만 처소부사격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냥 비교격 조사하면 당연히 부사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교격 조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뭐다? 뭐뭐와 뭐뭐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말이 중국과 이런 말이죠. 중국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다? 비교부사격. 되시겠죠?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어쓰기 법칙이 적용된다면 튕기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습니까? 분명히 15세기의 2대 원칙이라며요. 이 15세기 2대 원칙인 모음조와 철자와 이어쓰기는 우리말에만 적용됩니다. 자, 지금처럼 한자어와 우리말 조사가 올 때는 뭐한다? 끊어적기. 이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요. 나눌 분. 끊어 적는다. 나눠서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분철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등극에는 한자와 우리말 조사가 왔으니까 뭐한다? 끊어 쓴다. 안 헷갈리시겠죠? 나란말싸미와 등극에는 한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러한 문법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